올려주시는 동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노 박사님 한국 편이랑 그리고 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안녕하세요. 박은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우남회사라는 조직에 있고요. 오늘 일터혁신 국제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고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미국 부분 연구를 작년에 같이 하신 K 포스터님인데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그분 인사도 제가 함께 전합니다.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 지금 국제 비교 대상한 국가들 중에 자본주의 다양성 축에서 놓고 볼 때 가장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운 국가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의 일터 혁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미국 일터 혁신의 영향이 크고 주도적인 감사합니다. 키가 크지가 않아서 기업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는 연구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잘 아시는, 잘 알려진 미국 일터혁신 웨이브였던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걸친 고성과 작업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일터혁신 움직임까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what, 미국 일터혁신은 과연 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why, 미국 일터혁신을 변화시키는 주된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how, 변화하고 있는 일터 혁신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목표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들, 그리고 so what, 중요한,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일터 혁신을 통해서 미국 기업 조직들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나, 구성원들 경험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는 연구 질문들의 답을 문헌 조사랑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모색을 해봤고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what, 미국의 일터 혁신은 변화를 하고 있는가부터 함께 보시지요.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일터 혁신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지난 몇십 년간 한 두 차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구글 트렌드 서치인데요. 보시듯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고성과 작업 시스템, 하이 퍼포먼스 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코비드 조금 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가 코비드가 터지면서 대대적으로 가속화된 일의 미래, 퓨처 워크이라고 주로 이름을 쓰는데요. 그 두 가지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 웨이브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이 퓨처 웨이브, 일의 미래인데, 이전 웨이브 중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 일터 혁신을 지칭을 하면서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하이 퍼포먼스 워크 시스템, 고성과 작업 시스템으로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빨간선 웨이브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점에 이르고요. 두 용어 모두 그 후에 살짝 잠잠해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퓨처 워크, 일의 미래의 파란선이 다시 상승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온라인 서치 빈도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고성과 작업 시스템으로부터 변화된 담론상에서라도 최소한 새로운 일터 혁신의 담론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일터 혁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린에서 크게라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미국 일터 혁신을 변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는 기술적 환경과 사회적 인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제일 크고요. 이에 따른 사회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 배경 중에 기술적 변화는 이 기술혁신 장기 파동론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IT 기술의 혁신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모으고 바로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혁신 파동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신 미국 일터 혁신을 촉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초록색 6차 파동의 경우에는 그 주기가 15년에서 20년 될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100년 인생 되는데 평균 개인 경력 기간보다 짧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혁신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노동력의 빠른 성장, 육성, 과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그리고 역량이 아니라 스킬로 가고 있어요. 더 잘게 쪼개갖고 그것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6차 기술혁명 내용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목적이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규모로 생태계와 지구 환경까지 포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서는 이것이 기업 성과와 구성원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근거가 ESG가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기술적 환경에서 변화는 대부분 일터혁신 움직임에서 필요 조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촉발제가 되지만 다만 이것에 더해서 인구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터혁신이라고 저희가 인식될 정도의 대대적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혁신의 내용을 협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해관계 집단이 인구적 변화에 따라서 형성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에 따라서 또 역학이 바뀌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구적 환경 변화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다양성의 축들에서 뭐 몇백 개가 된다 그러는데 성별과 함께 주요한 축으로 논의가 되는 인종 구성이 급격히 변화 중인데요. 기술혁명 6차 파동이 완결된 것으로 예측되는 2040년, 45년을 분기점으로는 백인 과반수였던 미국 인구가 유색 인종 과반수로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제조업과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유색 인종 및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근 미국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성, 포용성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된 인종 이슈랑 일터혁신에서 숙련 논의의 주요 논의가 되는 대상이 되는 기능적 인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 겹치게 돼서 더더욱이 영향이 커집니다. 자, 인구 다양성 증가와 그 영향은 인종은 사실 저희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그 한 축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세대, 뭐 일터에서 성평등 등 모든 주요한 다양성 축들에 대한 관심을 함께 증진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라는 다양성 축은 한국에서도 성이라는 축과 함께 큰 두 줄기를 이루는데요. 미국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인구적 다양성에서도 인종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요. 은퇴 시기가 늦어지는 인구적 변화랑 같이 합쳐져서 특히 2015년부터는 기술혁명 6차 파동 기간 아닌데요. 전대미문의 5세대가 같이 일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각 세대가 이렇게 자기 특유의 생활 경험과 이에 따른 다양한 동기, 욕구 뭐 이런 걸 가지고 일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면은 기업과 조직의 인사 경영 방법 또한 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제도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필수적인 새로운 일하는 방법의 요소가 됐습니다. 미국 환경 요인 중에 한 가지 지난번 일터혁신 물결이랑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형태를 국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자유시장 경제에 가깝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일터혁신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 단위의 개입과 영향이 미미하고요.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술, 인구,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서 시장에서 자기의 선두 위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환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계약 이외의 핵심적인 조정 기제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그 이외의 행위자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돼서 구조적 불평등이 굉장히 쉽게 재생산이 되고 심화가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은 5차 기술혁명 파동과 지난번 1차 혁신이 시작됐던 5차 기술 파동과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 중에도 가장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졌고요. 이것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라색 선인데요. 달리 말하면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고 뭐 저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터혁신에서는 형평성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평성을 유지를 하려면 형평성을 이끌어 올리려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그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죠.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터혁신은 새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내용은 지금 보신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인가? 일터혁신은 지난 일터혁신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 하우를 조금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지난번 일터혁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고성과 작업 시스템, 하이 퍼포먼스 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히 90년대, 2000년대 일터혁신 움직임이고 기술혁신 파동론에서는 5차에 해당하고 그 촉매가 됐던 기술적 혁신은 생명공학, IT, 뭐 전산화, 디지털, 뭐 정보산업 대두 이런 쪽이죠. 이런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성과랑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터혁신 움직임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었고요. 지난 수십 년간 뭐 너무나 많은 기업들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뭐 개념과 정의도 제각각 나타나지만 큰 틀로 간단하게 주요 특성을 정리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적 휴먼 센트릭 접근이고요. 팀 중심의 조직이 고성과 창출의 핵심적 요소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채용, 보상, 육성 등 모든 시스템이 일관성,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시기에 고성과 창출하던 조직들의 공통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 기업 잘 아시는 메리엇, P&G, 존슨앤존슨, GE, 코닝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5차 기술혁명 파동이 지나고 나서 6차 기술혁명 파동이 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진화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물결은 앞에서 보셨듯이 일의 미래, Future Work이라는 상당히 제네릭한 이름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이름과 개념을 정의하고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까지의 전반적 과정은 주로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요. 그 방법 역시 이론적 틀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각각 기업에서 이게 얼마나 성과로 연결된다, 자기 기업에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고요. 선도적 사례로 떠오르는 기업들을 서로 벤치마킹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접근으로 틀이 잡혀나가는 궤도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 당시랑도 굉장히 유사한 양상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딜로이트, BCG, 콘페리 등 유수 컨설팅 기업들은 물론이고 컨퍼런스들도 앞다퉈서 일의 미래, Future Work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일터 혁신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좀 정의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선두 위치를 차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 주도형 미국 일터 혁신의 특성에 맞춰서 지난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이번 일의 미래 두 물결의 모두 선도적인 기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한 제조업체의 전 임원과 현 임원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의 미래는 현재 진행 중인 양상이고요. 미국 역시. 그리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던 90년대 한 중초반 정도에 해당하는 담론으로 보나 실전으로 보나 아직은 초기 형성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제각각 많은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같은 선도 기업에서 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아주 사례로 한번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조업이었던 만큼 공장이 가장 생생할 것 같아요. 근데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시작되기 당시에 100몇십 명이 되는 공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원래는 라인에 이렇게 줄줄이 서갖고 쭉 끝까지 조립을 한 다음에 맨 끝에서 QA가 통째로 검사를 하고 통째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거 각 단계에 식시그마 교육을 중앙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 QA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보고 바로 돌려보내고, 여기서 하면 보고 바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즉각 처리를 함으로써 사이클 타임이 빨라졌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의 미래에서는 초기라고 해도 이 같은 공장이었는데 100명 명이 있던 조립 라인이 이제는 5명이 스크린을 쫙 띄워놨어요. 그러고는 이 모든 단계의 QA 정보가 다 뜹니다. 그리고 이분들 다 그 훈련 받았어요.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의사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레벨에 맞는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쭉 들어오면 거기서 추추추추추 띡띡띡 번호를 눌러가지고 100명 공장이 5명 플러스 IT 공장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임원분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렇게 됐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시간상 전체 인터뷰를 정리를 해보면, 이름은 고성과 작업 시스템 당시에 기업 고유 문화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자기네 맞춤형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린이라고 쓰지 않는 것처럼 일본어로. 그리고 이번 일의 미래에서는 그 이름에 기반해서, 그렇지만 기업 단위입니다. 여기는 자기네 맞는 이름으로 진화를 시켰고요. 범위는 이전에는 전사적 적용을 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사적 IT 기술을 활용해서 힘 실어주기, 이네이블링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거를 힘을 실어주는 맞춤형으로,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한 단계 정밀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추진 주체는 이번 고정과 작업 시스템 당시에는 본사 중심의 중앙 집중적 허브앤스포크 모델로 센터 설립하고 쫙그 식시그마 교육해서 내보내고 대대적 자원 투입을 했던 것에서 일의 미래인 현재에서는 당시 센터들은 유지를 해요. 그리고 자원 투입이 빠지진 않았는데 일방향적 지원이 아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다 힘 실어주기, 이네이블링, 컨설팅하는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일타 혁신 노력의 주요 내용 역시 중앙 집중적인 이제 표준화된 프로세스 개선, 식시그마 교육 인증 파견이 주가 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구성원 경험 전체, employee experience의 전체에 주목을 하고요. 모든 구성원이 조금 반복이 되지만 데이터 및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투명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애자일. 그 얘기를 끝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 아주 저희 관심 있는 부분이지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 당시에는 이 기업이 선도하겠다던 요인을 얘기를 해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 성과의 혁신을 증진하는 것이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탑부터 바탕까지 무지무지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력에 성공을 했었다. 근데 현재 그러면 이래 미래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임원께 이번 핵심 성공 요인은 뭡니까? 이번 물결은 그랬더니 고성과의 주체는 팀인데 근데 더 작아졌어요. 잘게 쪼개서 스쿼드라고 하더라고요. 스쿼드 조직이고 이들이 자기 뜻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블락을 빼주고 리더의 역할은 블락 리무버예요. 블락을 빼주고 필요한 자원을 대주고 데이터를 주고 세계 각국의 지역적 특성,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생활 패턴까지 이 수많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구성원 주도의 의사결정력을 증진하고 초맞춤을 하는 게 이번에는 성공 키다. 그래서 우린 그걸 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접근을 하십니까? 목적을 물었더니 경제적 이유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데이터도 정말 많아지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과 구성원 다양성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이전같이 우리가 성공했던 중앙직정적 스탠다드로 접근을 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험으로 봐서 이것도 안 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맞춤형 다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에 더해서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기업 구성원은 물론이고 고객들조차도 경험하시겠지만 일과 생활의 경계가 상당히 사라지고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아마존, 배민 이런 거 너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촘촘한 서비스를 B2B 상황에서도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동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접근하게 된 이유, 목적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헌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사례 분석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저희 세 번째 질문인 변화하는 미국의 일터 혁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웨이브의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이번 웨이브의 이래 미래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난 웨이브의 장점과 큰 기조는 유지를 하되 새로운 인구, 환경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업 성과의 비결이 점점 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휴먼 센트릭으로 되어 간다는 점. 둘째는 팀 단위의 조직 또는 이보다 더 작은 스쿼드 조직으로 잘라서 그것이 고성과의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채용, 육성, 보상 등 모든 시스템 요소들이 정합성, 얼라이먼트가 필수적인 것으로 얘기된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지난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서 성공을 했다고 미국 기업들 중에 그들이 이번에 이래 미래에서 성공을 하냐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도리어 드문 편이고 뭐 이렇게 한두 기업 정도.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번 이래 미래 특유의 진화한 부분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즉 6차 기술혁명 파동기 지속 가능성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이번 물결이를 주목을 하고 이를 잘 실행하는 게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열쇠가 된다고 보이고요. 이래 미래가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다른 점 세 가지, 6차 기술혁명 파동기에 추가된 일터 혁신 성공 요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프로세스 효율성 중심이던 것이 전방위, 구성원 경험 중심, employee experience로 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 주체가 기존의 HQ 주도의 중앙 집권에서 분산,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겨냥한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모델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 당시에 글로벌 전사 표준화라는 접근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글로컬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시장, 심지어는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와 상황계까지 맞춰주는 실시간 초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특히 글로벌 데이터 기반 다양성 총맞춤형 말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가 있나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구적인 환경 변화에 있는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이는 예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위에는 신규 구성원 채용은 성별, 연령, 세대 모든 그런 주요 축들의 주의를 기울여서 시장 인구 분포에 맞추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채용한 후에는 일터에서 그걸 또 포용해야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무늬만 다양성 그리고 혁신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포용하는 노력도 해서 육아휴직 사용자 아래쪽에 그리고 임원 및 관리직의 성별 분표가 굉장히 눈에 띄게 균등한 것에서도 그 포용 노력도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 고성과 작업 시스템 당시에 이 기업의 일터혁신 초기 멤버였던 한 구성원이 지금 다양성 포용성 총괄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 다양성의 포용이 일터혁신의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So what이라는 마지막 질문에 이 기업은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고성과 작업 시스템 웨이브 당시와 최근 시작된 일의 미래 웨이브 중에도 굉장히 수많은 좋은 일터, 존경받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 수상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 박사님 관심 있으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 또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이나 인사 지표가 목표가 아니었다. 기업 성과의 혁신이 목표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됐나? 기업 성과의 이 기업의 주가 성장률을 가장 큰 동종업계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면 그 답이 조금 보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경쟁사가 이 기업보다 앞서거나 유사한 주가 성장률을 줄곧 유지를 했던 것이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지나면서 미국 지난이란 혁신 방식 무기였던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이쪽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지 못했던 하긴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제사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 무렵부터는 드디어 경쟁사를 제치는 주가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까지 줄곧 훌쩍 앞서는 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죠. 마침 2004년 무렵에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인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도 흥미롭고요.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물결이 경영 성과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 용어 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효용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의 웨이브를 꼭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다음 웨이브, 최신 웨이브인 일의 미래의 특성을 요약을 해보면 1. 사람 중심 2. 팀 단위 조직이 고성과의 핵심 3. 시스템 요소들 사이의 정합성에 더해서 4. 전방위 구성원 경험, employee experience로 확대를 하고 5.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목표를 겨냥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터 혁신, 그것이 이들이 일터 혁신의 주체를 구성원 모두로 확장하는 기제고요. 6. 이 역시 발달된 IT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컬, 지역, 시장, 구성원, 개개인 경영 목표까지 상황에 맞추는 실시간 다양성 초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텅인치크이긴 하지만 6차 기술혁명 파동기에 미국의 일터 혁신인 일의 미래에서 본 6가지 성공 비결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부문 발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